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전원회로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개념적이고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자료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AC를 가지고 이제 DC를 만드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20V를 가지고 220V를 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220V가 들어오면은 이제 AC가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제 좀 전압을 낮춥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을 이제 낮추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제 전기전자 회로 뭐 예를 들어 24V나 뭐 5V나 뭐 이제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로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아답터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아답터 보면 이제 이거 220V 꽂고 그다음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게 동그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220V 들어오면 보통 뭐 5V나 뭐 9V짜리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써죠 이제. 이런 걸 이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220V 전원 소스를 사용해가지고 트랜스폼으로 이제 이렇게 전압을 일차적으로 낮춥니다.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파 정류로 해가지고 이제 DC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반파 정류고 이건 이제 전파 정류. 이 반파 정류는 다이오드를 거칠 때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게 AC가 이러오겠죠 이제. 그런데 보면 이제 이게 반파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파만 이렇게 이제 얘를 통과하면 반파만 정류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DC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이제 요 브릿지 다이오드 4개를 쓰면 이게 전파 정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20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낮아지면은 그 다음에 요 다이오드를 거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음의 반파가 양의 반파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DC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반파 정류 또는 이제 다이오드 한 개가 반파 정류하고 다이오드 4개가 전파 정류를 해 가지고 DC를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간편을 한데 DC 전압의 정도가 이제 떨어진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220V도 사실은 이제 220V로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때는 230V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210V 들어왔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약간 흔들리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DC 전압도 이제 뭐 이게 5V 나왔다가 뭐 또 뭐 6V 나왔다가 뭐 한 4V 나왔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압이 DC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이제 불규칙적으로 막 흔들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전원을 이제 그냥 이렇게 해도 사용 없는 거를 그대로 쓸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5V 내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뭐 이제 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정밀한 경우는 이제 이걸 이제 보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소스의 어떤 전압 변동을 이제 좀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주 단순한 경우에 이제 요렇게 이제 아주 가격이 싼 이제 정도가 이제 좀 출력 DC 전압의 정도가 이제 낮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여기다 보면은 이제 레귤레이터를 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 입력 전압이 변동을 이제 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 출력도 이제 DC 전압에서 이렇게 이제 전파 중렬하면 변동을 할 겁니다. 변동을 이제 특정 이제 특정 전압 이내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입력이 막 이렇게 이제 입력이 막 얘가 막 한 플러스 막 10V 변하면 얘도 한 10V 변하겠죠. 근데 얘를 이제 저기 레귤레이터 쓰면은 이제 뭐 한 1% 이내로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요 레귤레이터를 이제 쓰면은 됩니다. 이제 근데 요 레귤레이터 중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레귤레이터도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좀 이제 회로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드롭형 시리즈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시리즈 레귤레이터는 여기 보면 이제 TR이나 이제 그 뭐 3단자 레귤레이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제 그 어떤 스위칭을 안 하기 때문에 스위칭 노이즈 등에 이제 이런 건 없지만 이제 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 일단 뭐 뒤쪽에 이제 설명할 거니까 일단은 그 아주 간단한 드롭형 레귤레이터 시리즈 레귤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DCC 컨버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가 있고 이제 그 이제 얘는 좀 이제 복잡하고 이제 정도가 높고, 레귤레이터는 이제 좀 그 간단하지만은 이제 그 좀 발열이 이제 좀 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안 좋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이 EMI 대책,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막 이렇게 서지가 막 이렇게 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앞쪽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이게 만일에 이제 여기 이런 데 서지가 들어오면은 서지는 그대로 이제 통과를 합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럼 이 출력 단위도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서지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가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좀 이 부품이 이 서지에 의해서 이제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아주 이제 좀 그 우리가 아주 정도가 높은 그런 이제 그 이제 전자기기에는 쓰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럼 최소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쓰는 거 일반적인 이제 이걸 이제 이 EMI 필터라고 하죠. 이제 EMI 필터가 있고, 그러니까 나가는 노이즈도 이제 좀 이제 제거해주고 들어온 노이즈도 막아주고, 노이즈를 밖으로 내버리지 않고 이제 들어온 걸 또 어느 정도 막아주고, 요런 라인 이제 EMI 필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귤레이터가 있다. 그 레귤레이터에는 이제 아주 이제 회로적으로 간단한 드롭형 레귤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회로적으로 복잡한 이제 DC 컨버터 같은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구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자제품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이제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C 입력 라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제 아답터죠, 아답터. 이제 그 컴퓨터에도 보면 이제 AC를 가지고 이제 그 DC를 만드는 전원이 있고, 그다음 우리 노트북 같은 데도 이제 아답터를 가지고 이제 까만색 이제 그 조그만 박스 형태가 있는지, 근데 그런 구조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EMI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류회로 AC를 DC로 바꿔주는 전파 정류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을 안정화시켜주는 레귤레이터가 있다. 크게는 이제 요 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압을 안정화시켜주는 것 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안 쓰죠. 이제 회로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 DC로 된 요 DC 전압이 이제 입력에 따라 요리 변하더라도 이제 얘는 이제 제너 전압으로 이제 커팅을 시켜주니까 이제 좀 이제 거의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제 요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드롭형, 요게 시리즈 레귤레이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드롭형
도료평 레귤레이터가 이제 요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TR을 써가지고 아주 간단한 거죠. 이제 이게 도료평.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은 요렇게 사실 요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우리가 이제 소스가 이제 입력 소스가 변할 때 출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이런 레귤레이터 구조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는 입력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요런 레귤레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는 이제 보통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제 입력이 약간 변하더라도 자기 전압을 유지하는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요런 개념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경우는 드물죠. 이제 전원회로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요 기능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전압이 요렇게 이제 정류가 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제 이 220이 이제 변해 가지고 이제 전파 정류된 전압이 요렇게 이제 약간 좀 변동한다는 거죠. 변동하는데 얘를 이제 좀 안정화 시키려고 그러면은 요렇게 쓸 수 있고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일에 이제 쉽게 이게 5V를 출력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5.6V짜리 제너 다이오드를 씁니다. 제너 다이오드 쓰면은 이제 이 전압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5.6V를 항상 유지를 할 겁니다. 요 베이스단에 5.6V 유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VF 분이 0.6V 빠지면 여기는 5.1V가 나오겠죠. VF 분은 0.6V가 이제 빠지면은 여기는 5.1V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압은 여기에 이제 어떤 전자기기가 물려가지고 동작하면은 여기는 항상 5.1V로 동작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요 제너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이 전압이 5.1V를 유지가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전류는 여기서 땡겨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압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DC 전압은 요 제너 다이오드가 이제 DC 전압을 유지를 해주고 전류는 여기서 이제 땡겨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저항하고 그 다음에 TR의 이제 VC 분이 이제 이 전압을 이제 유지를 해가지고 이 전압을 요렇게 해가지고 5.1V를 유지하고 전류는 이제 여기서 땡겨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구동을 하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에미터 폴로를 해가지고 이제 요 게이트 전압이 그대로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는 여기서 이제 땡겨 쓰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6V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쪽을 이제 반파 정류를 해가지고 요 이제 변압비를 이제 조정해가지고 얘를 예를 들어 한 10V 정도 이제 나오게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한 7에서 한 10, 한 3V 정도 변이가 가변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여기 5.6V 달면은 여기 5.1V 항상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입력 이제 변동을 하더라도 7V가 돼도 5.1V가 나오고 얘가 이제 13V가 되더라도 5.1V가 나오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에미트 플로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너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정전압원을 만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도료평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펜프를 이제 여기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펜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레퍼런스 전압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받습니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전압하고 요 두 개를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이 TR 작용해가지고 이제 얘가 전류를 많이 흘렀다가 작게 흘렀다가 이제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펜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가상접지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가상접지인데 입력이 요렇게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변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하장도 이제 좀 이제 전자기기는 많이 땡겼었다, 적게 땡겼었다, 이렇게 이제 부하 진료도 이제 뭐 많아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렇게 또 작게 오르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전압 변동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가상접지 해가지고 항상 이 레퍼런스 전압, 예를 들어 얘를 이제 만일로 5.1V짜리 이제 그 레퍼런스 그 이제 저기 제너레이터를 썼다. 그러면은 이제 요 이제 가상 이제 그 이제 예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 한 2.5V짜리 제너레이터를 썼다. 그리고 이 저항을 뭐 예를 들어 CK로만 이제 했다. 그럼 1대1이죠. 그러면 이제 그 얘는 이제 2.5V를 항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출력을 이제 전류를 이제 온을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가 하면서 이제 ETR을 이제 그 제어를 하겠죠.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대1이니까 여기가 항상 5V가 유지가 되도록 이제 이 오펜프는 이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이제 쓴 것보다는 이제 훨씬 어떤 정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이제 정전압원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드래프형은 이제 회로는 간단하고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요 TR하고 저항 때문에, 요 TR하고 저항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게 엄청 이제 발열이 엄청 심합니다. 이제 발열이 이제 엄청 심하고, 그 다음 발열이 심하니까 당연히 이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전력이 충분한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를 쓰거나 이런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쓰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스위칭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EMI나 이제 이런 이제 좀 특성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이제 어떤 뭐 좀 이 그 이제 밀리터리 장비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쓰는 이제 회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기 그 비행지시 타입의 T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이제 TR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요 보면은 뭐 저 엄지손가락만한 이제 이런 이제 요런 모양의 이제 비행기식 타입의 TR이라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런 걸 아주 커다란 걸 써가지고 이제 방열도 하면서 이제 그 요 TR이 이제 이런 타입이죠. 이런 걸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효율이고 발열이 너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DCC 컨버터를 이제 SNPS라고 해요. DC 컨버터라고 해요. SNPS. SNPS는 뭐냐면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데 DC 컨버터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스위칭 이제 그 거고, 그래서 이제 SNPS라고 많이 씁니다. SNPS.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제 그 아까 저기 이 같은 경우 스위칭을 안 하고 그냥 전류를 이제 TR의 어떤 발열을 이제 그러니까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전압을 유지를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이제 저항이나 이제 TR이 이제 그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 힘든 이제 어떤 그런 그 이제 열적인 소모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스위칭 모드로 이제 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입니다. 그래,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220이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220.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EMI 그 이제 요를 위한 이제 라인 필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과전류 방지를 위한 이제 요 보면 이제 퓨즈 같은 이제 그 스미스트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지 방지를 위한 이제 그 바리스트 MOV라고 있습니다. 그 EMI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정류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플라이백, 요거는 이제 플라이백 회로인데, 이제 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그 이제 저기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스위칭을. 얘가 스위칭을 이렇게 듀티를 이렇게 이제 스위칭을 해가지고, 그다음 출력에다가 이제 그 전류를 보내면, 여기 이제 얘가 이제 이 다이오드하고 이제 이 캡하고 이제 그 정류를 해가지고 이제 DC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출력을 이제 피드백 받습니다. 피드백 받고, 이제 요쪽 이제 AC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데, 요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거는 AC부고, 요거는 이제 2차 측이라 가지고 요건 이제 DC부인데, 이제 이거하고는 이제 우리가 AC 요 220V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 1차 측에서 이제 해주면은 2차 측으로 이제 넘겨가지고 DC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이제 쓰는 이제 그 전원은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피드백을 받으려 그러면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토커플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포토커플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전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요 저항 분압비로 해가지고 이제 이 여기 다이오드에 이제 전류를 이제 많이 흘렀다 적게 흘렀다면 빛이 이제 증가됐다가 작게 돼가지고 하면은, 이제 요 피드백에 걸린 요 TR에 이제 전류가 많이 흘렀을 적게 되면 요게 이제 피드백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럼 피드백을 가면은 요 IC가 이제 이 이제 게이트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게이트 드라이브를 통해 BW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듀티를 이제 늘렸다가 이제 줄였다가 하면서 이제 출력을 제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FC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PFC는 이제 그 파워 벡터 컬렉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역률 보상 여러분들, 역률. 그 이제 그 요 PFC에 관련해서 이제 뒤에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BFC 요 회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저기 이제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전기 이제 안전규격에 보면은 그 뭐 100와트 이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PFC를 넣어라 라고 이제 좀 그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특정 와테이지 이상은 이제 PFC를 넣는데, 예를 들어 뭐 10와트 뭐 20와트 이런 이제 조그만 그 이제 아답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FC가 이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소비 전력이 아주 이제 작은 경우는 뭐 10와트, 20와트 이런 거는 없고, 한 50와트나 100와트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전기 안전 교육상으로 PFC를 넣으세요 라고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FC는 이제 파워에 따라서 있고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그 아답터, 쉽게 얘기하자 아답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그 라인 필터, EMI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류 회로가 있고, 이 브릿지 다이오드를 정류 회로가 있고, 정류 회로가 이제 AC를 교류를 이제 직류로 DC로 바꿔주고, DC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FC로 이제 그 역률 보상을 해주는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C 컨버터 플라이백 회로가 있습니다. 플라이백 회로
이 플라이백을 쓸 수도 없고 뭐 H 브릿도 없고 그다음에 이요 이제 그 DC 그러니까 정류된 DC를 다시 DC로 바꿔주는 요런 이제 어떤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이백 외에도 아주 다양한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PWM 제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C부와 DC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쓰고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토커플러를 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출력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이런 걸 이제 그 최근에는 대부분 이런 걸 쓴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런 그 도로평 시리즈 레귤레이터도 있었다. 근데 시리즈 레귤레이터는 이제 스위칭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없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발열이 너무 심해서 이제 배터리를 많이 쓰는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는 주로 이제 요 SMPS를 많이 쓴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PFC가 왜 필요하냐 이제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뭐 정류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필터 아까 이제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DC 컨버터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플라이백 회로가 있었죠. 이제 요렇게만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얘가 이제 없는 경우가 이제 요 경우입니다. 플라이백 회로만 있는 경우는 이게 이제 요게 파란 게 이제 전압이고 빨간 게 이제 이 전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전압만 이렇게 전압이 요때만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요때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 전파 종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역률이라는 건 이제 그 전류와 전압의 위상 관계를 얘기하는데 서로 위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 뒤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효 전력이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C와 L에 의해서 이제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커지면은 이제 피상 전력은 뭐냐면은 이거는 실효 전력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쓰는 이제 전력이죠. 쓰는 전력이고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이제 이 무효 전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무효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부하에는 이제 쓰이지 않는데 이제 동작을 위해서 이제 이거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전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상 전력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변전소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정으로 우리 집으로 200을 준다 그러면 가정으로 줘야 되는 전력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무효 전력이 예를 들어 이제 크다 그러면 피상 전력은 이제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전력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전력이 작다 그러면 피상 전력은 작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이제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효 전력이 작아가지고 이제 실효 전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전력을 줄 수 있으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 이제 변전소 그냥 뭐 원자력 발전소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발전소가 이제 실제로 이제 쓰는 게 이제 10개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무효 전력이 증가해가지고 피상 전력을 증가시키면은 발전소를 이제 피상 전력 때문에 한 개를 더 지어야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좀 전력 낭비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동하지 말고 최소한 이제 실효 전력하고 거의 가깝게 이제 내가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류를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맞추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무효 전력이 커 가지고 요렇다 그러면 요런 경우라 그러면은 이제 요런 이제 PFC 회로를 넣어 가지고 전류와 전압의 위상을 요렇게 이제 요렇게 딱 맞춘, 전압 요렇게 이러고 전류가 요렇게 맞춘 경우는 거의 1입니다. 그러니까 1이면은 거의 이제 요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리를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와테지 이상은 무조건 PFC를 넣으세요. 이제 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같은 경우 뭐 한 500W 뭐 이제 뭐 한 2, 300W 되니까 이제 컴퓨터 전원 회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0%다 PFC 회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단 이제 저전력 같은 경우, 저전력은 이제 뭐 요런 형태로 이제 쓰고 요렇게 이제 구동한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100W 넘는 100W를 오버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PFC 회로를 넣어 가지고 쓴다. 그 PFC 회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동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PFC 회로에 가장 많이 쓰는 회로는 이제 요런 회로인데, 이게 이제 그 우리 DC 컨버터에서는 이제 스텝업 컨버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코일하고 다이오드하고 그 다음에 스위칭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코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덴서 있고, 그 다음에 FET로 이제 스위칭하고, 그러니까 요 컨셉이죠. 요 컨셉이고, 이제 제어하는 이제, 이게 이제 스텝업이라면 코일.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PFC를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PFC를 넣으면은, 아까 이제 코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이제 FET나 TR, 다이오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스위칭 해가지고 이제 전압은 이렇게 흐르는데, 이제 전류는 이제 스위칭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전압과 전류 위상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PFC 회로가 이제 있고 없고 차이는 이제 PFC가 없을 때는 이렇게 흐르다가 PFC 회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흐른다. 요걸 보면 이제 이게 전류가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그 스위칭 할 때도 이제 좀 문제도 많고 뭐 어려워 볼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그 회로가 이제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로도 복잡해지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제 실물을 보면 이제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 보면은 여기 이제 정류 다이오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이제 뭐 이런 콘덴서나 이런 거 보면은 퓨즈나 이런 게 있고, 요게 이제 그 EMI 필터죠. 이제 EMI 필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코일, PFC 코일, 여기 콘덴서, 그다음 여기 이제 스위칭 소자, 이제 여기 FET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FET 이렇게 여기 이제 PFC 회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이 이제 DC 컨버터, 이제 전력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AC가 이렇게 이제 220V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EMI 필터 거쳐 가지고 PFC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DC로 만들어지고, 이 DC가 만들어진 걸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이제 플라이백 회로, 블라이백 회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력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이오드 거치고 이제 캡으로 충전해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기 포토코플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PDF 받아가 이제 제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이제 AC하고 DC부 분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원 회로에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한 100W나 200W 정도 뭐 이제 되는 정도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12V 출력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요거는 PFC 회로는 여기는 이제 플라이백 회로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PFC 회로는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플라이백 회로로 이제 구동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보통 탑 스위치를 해가지고 요 안에 이제 FET가 이제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이런 레귤레이터하고 이제 여기 뭐 플라이백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컨트롤러하고 요게 이제 이렇게 내장된 이제 이런 IC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뜯어보면 이런 이제 SMPS는 이제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220 들어와 가지고 이제 EMI 필터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류해 가지고 이제 DC 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백 회로, 플라이백 회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력으로 이제 12V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경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AC 라인 필터, EMI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220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전원을 많이 쓰는데, 컴퓨터를 쓰든 노트북을 쓰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이폰, 스마트폰을 쓰든지 간에 220을 우리가 이제 DC로 이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이제 회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220을 이제 변압기를 이용해서 변압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파 정렬이나 반파 정렬을 해가지고 이제 DC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밀도를 높이려고 그러면은 일단 레귤레이터를 이제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EMI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라인 필터를 이제 추가를 한다. 그래서 라인 필터, 그 다음 정류회로,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가 있다. 레귤레이터 중에서는 이제 회로가 간단하지만 효율이 낮은 이제 드롭형 시리즈 레귤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효율도 좋은 이제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력 변동에 대해서 이제 어떤 출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안정화 회로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이제 SMPS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즈 레귤레이터는 이제 제너다이드나 오펜프를 써가지고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효율이 안 좋고 발열이 심하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많이 안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력을 레귤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를 많이 쓴다는 거고, 여기 예시된 건 이제 플라이백 회로가 이제 PWM 제어를 이용해서 이제 제어를 하고, 효율도 이제 좋고 발열도 이제 좀 적다. 그 다음에 이제 와테이지가 커지면은 이제 어떤 역률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역률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PFC 회로라는 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와테이지가 이제 좀 이제 뭐 한 100W 이상 넘으면은 PFC 회로를 써야 된다. 그래서 PFC 회로를 쓰면은 이제 전압과 전류의 어떤 위상이 맞아가지고 역률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이제 뭐 발전소 한 개를 덜 지어도 되는 그런 이제 전력을 세이브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좀 이제 일단 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전원 220V를 이제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